달마는 왔던 길을 되짚어 선계의 마을로 되돌아왔다. 오면서 둘러보니 빈집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인간계가 몰락하면서 그 여파가 선계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빈집이 많으니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 하나같이 으리으리하군. 달마는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삼아 떠도는 처지인지라 빈집은 곧 대궐처럼 다가왔다. 달마는 집 구경에 연신 한눈을 팔면서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종종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을 뒷산에 올라 붉은색 깃발을 꽂은 집을 찾았다. 다행히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건너편 언덕 밑에 넓은 벌판에 위치해 있었는데 방구형의 지붕과 외벽에 층층이 투명 유리를 덮어 조망을 시원하게 처리해 놓고 있었다. 교정으로 들어서자 그 가운데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주변엔 온갖 향초와 수목들이 우거져 있었다. 학교 뒷뜰에는 진귀한 약초가 종류별로 심어져 있었는데 향기가 그만이다. 그 뒤로는 과수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수박만한 크기의 복숭아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나무가 유난히 시선을 당겼다. 달마는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향긋한 꽃내음에 취해 계단을 오르고는 곧바로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엔 대략 30평 남짓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1000평은 좋기 넘어 보였다. 천정은 아예 없어 하늘 위로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게 운치 있었다. 특이한 것은 둥근 벽면을 따라 특수한 장비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었는데 얼핏 봐도 교육용 자료들인 것 같았다. 호기심에 달마가 그중 한 장비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러자 공중에 입체 화면이 펼쳐지면서 난생 처음 보는 문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무슨 글자 같기도 한데. 달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복잡한 문양의 글씨에 시선을 고정했다. 바로 이때 교실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웬 노인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건 표의문자라네. 뜻을 담고 있는 글자이지. 노인은 실크처럼 은은한 광택이 나는 푸른색 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자주색의 사각모를 쓰고 있었다. 수염은 콧수염만 양쪽으로 30cm 정도 길게 느리고 턱수염은 말끔히 깎아 반들거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달마라고 합니다. 달마는 공손히 예를 갖추고 인사를 올렸다. 이곳 성계 초입인가 보군. 나는 이곳 학교의 교장이면서 선생을 겸임하고 있는 교신이라 하네. 한동안은 낯선 것이 많을 것이네. 허허.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찾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 성계 생활에 도움될 만한 것을 배웠으면 해서요. 도움이라. 물론 이곳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는 있지. 공간 이동을 비롯하여 각 행성마다의 시간차를 계산하는 법, 전부를 활용하여 집이나 정원, 숲 등을 만드는 법, 미술과 음악 등의 성계의 예술을 비롯하여 심지어 무술 수업도 있지. 그 밖에 역사와 지리, 수학 등등 배울 과목은 수없이 많이 있다네. 그렇게 과목이 많다니 인간계의 학교와 다를 바가 없나 보네요. 늘 배움에 목말라 있던 달마는 교신의 말을 듣자 구미가 확 당겼다. 하지만 과목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가 마음에 걸렸다. 안타깝게도 이젠 다 물 건너갔다네. 선생님들이 모두 다른 성계로 가버렸거든. 네?
자네도 알다시피 이곳 성계에 근접한 송과의 행성이 몰락하지 않았는가? 인간이 죽어 귀신이나 신명도 되고 나아가 신선도 되는 것인데 인간 자체가 멸종의 위기에 처했으니 말일세. 학생이 없으면 선생이 떠나는 법. 허허. 그렇군요. 달마는 여간 실망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배울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는 늘 할아버지로부터 일총광은 불가경이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차였다. 내 전공은 언어이지만 다른 과목도 기동량으로 조금씩은 알고는 있네.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아는 대로 알려는 줌세. 정말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너무나 고맙죠. 달마는 꽁 대신 닭이라고 배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업 일수가 좀 많네. 모두 배우려면 대략 사흘이나 걸릴 텐데 괜찮겠나? 사흘이요? 그렇게 짧게요? 달마는 사흘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다. 인간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기본 과목만 이수하려 해도 최소 15년 이상은 매달려야 하니 말이다. 사흘이 짧게 느껴지나 보군. 원래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한 과목당 1시간 정도씩 걸리지. 하루 이틀이면 전 과목을 다 끝낼 수 있거든. 너무 속성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달마는 수업 일수가 너무 짧은 것에 의심이 들었다. 이 친구 아직도 자신의 두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군. 성계에서는 두뇌를 일러 신뇌라고 하는데 쉽게 인간들이 쓰는 컴퓨터를 떠올리면 되네. 컴퓨터는 정보를 얼마든지 다운받아 즉시 활용하지 않나? 그렇듯 자네의 신뇌에 정보가 집적된 의로 집을 넣으면 지식 전수는 바로 끝난다네. 1분도 채 안 걸려서 만물박사가 되는 것이지. 허허. 과목마다 정보가 입력된 회로칩을 제 머릿속에 삽입하는 거였군요. 그렇지. 하지만 응용하는 법엔 익숙하지 않으니 그 부분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네. 그러니 과목당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지 않겠나? 아, 너무 편리합니다요. 달마는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한테 들은 컴퓨터라는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신뇌와 비교해 보았다. 컴퓨터가 아무리 고성능인들 전기로 이루어진 신뇌엔 턱없이 부족할 듯 싶었다. 생각해보게. 성계에 와서도 공부 때문에 수년씩 머리 싸맨다고 하면 쓰겠는가? 하긴 그렇겠습니다요. 자, 그럼 이제 자네 머리에 백과사전을 비롯하여 언어, 수학, 물리, 역사, 지리, 생물, 화학, 미술, 음악 등의 과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하겠네. 대략 80여 과목 정도가 되지. 그렇게나 많이요? 많다니. 딱 기본이네. 성계에 따라 수백 개의 과목이 있는 곳도 허다하거든. 허허. 교신은 이렇게 말하면서 달마의 머리를 살폈다. 특수한 기장으로 방어막이 쳐져 있기에 손으로 깊게 만졌다가는 감전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신은 주의 깊게 여기저기를 훑고는 교실 한편에 있던 특수 장비에서 주사기처럼 끝이 뾰족한 선을 하나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달마의 머리 위에 감전을 방지하는 특수한 천을 덮고는
백회 속으로 그대로 밀어넣는 것이다. 자, 이제 들어가니 눈을 감고 느껴보게. 자네의 지식이 풍만해지는 느낌을 말일세. 달마는 지그시 눈을 감고 머리에 의식을 집중했다. 지식이 풍요로워지는 것만큼 기쁘고 설레는 일이 어디 있으랴. 이때 엄청난 정보들이 노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풍선의 가스를 가득 채워 넣는 느낌이랄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은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자, 이제 언어와 물리는 끝났고 수학이 들어가네. 교시는 매 과목당 1인분 정도 주입을 하였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가 흐르자 80여 과목이 모두 달마의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달마는 갑자기 만물 박사가 된 듯한 묘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 아니지 않은가. 사실이 만물 박사가 된 거였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바로 그거였다. 아는 만큼 시공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자신의 의식이 무한히 커져 온 우주를 몽땅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정신 차리게. 이제 쥐꼬리만한 정보를 얻은 것에 불과하니. 네? 쥐꼬리요? 달마는 지식의 풍요로움에 한껏 취해 있다가 쥐꼬리라는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래, 쥐꼬리. 무수한 성계 가운데 겨우 이곳 노양천에서 나온 지식 쪼가리들을 입력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성계 위에 천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무수히 널려 있을 테고. 아, 달마가 교신의 말을 듣고 나자 정보의 세상은 한도 끝도 없음이 실감났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자네 머릿속에 녹아들은 지식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일세. 정작 중요한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에 있지. 이것을 달리 창조력이라 하네. 창조력이요? 그건 어떻게 배우죠? 특별히 배울 건 없네. 너무 단순해서 말이야. 단순요? 달마는 호기심에 두 귀가 바짝 세워졌다. 이런 달마를 보는 교신의 입가엔 묘한 웃음기가 흘렀다. 창조란 말일세.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법이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교신의 싱거운 말에 달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예끼 신선아.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달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신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우두커니 보면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던가. 생각해 보게나. 오감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네 방식대로 해석하여 보지 않는가? 그러니 그것이 어찌 있는 그대로 본다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렇게 되나요? 전 제가 왜곡해서 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달마는 머리를 극적이며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다. 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자네식의 색을 칠했으면 그게 왜곡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런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는 창조를 할 수 없네. 창조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니 말일세. 허허. 창조가 사실에 기반을 둔다. 참으로 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었다. 하긴 첫 단추가 틀어졌으니 온전하게 옷을 입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어르신, 어떻게 해야 왜곡되지 않고 순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달마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몹시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거야 자네 색깔을 빼면 되지. 한 발 물러나서 자네를 바라보는 걸세. 저를 제가 바라본다고요? 달마는 교신이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됐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으랴. 이런 달마의 심중을 헤아렸는지 교신은 달마의 표정을 힐끔 보고는 장황하게 논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였다.